조선의 마지막 국무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명성황후 또는 순종 효양후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는 마지막 왕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황태자비입니다. 일본의 구왕족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이은 황태자와 혼인하면서 황태자비가 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은과 혼인했기에 그녀의 조선 황족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며 한일 미래 세대가 소통하길 바랬던 이 마사코.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명성황후의 소생 이척, 귀인 장씨의 소생 이강, 순원 황기비 엄씨 소생의 이윤, 복령당 귀인 양씨 소생 덕혜옹주뿐이었습니다. 고종의 첫째 아들 순종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뒤를 이을 황태자로 이은을 책봉했는데 하지만 이은은 11살 때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은 황태자를 이용하기 위해 황태자를 일본군에 입대시킨 뒤 일본의 왕족과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이때 혼인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왕족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이방자 여사였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구왕족의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연극을 좋아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동경해 여류 비행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16세 되던 해 자신의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이은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이은 세자 전하와 내가 약혼했다는 주먹만 한 활자가 내 이마를 쳤다. 내가 왕세자 전하와 약혼을 한다니, 약혼 사실을 신문에서 알게 되다니. 패망한 국가의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자 여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힘든 역할이란 것을 잘 알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혼이 결정된 후 이방자 여사는 조선의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며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은 왕세자는 소유에 인간했는데 매주 일요일 외출을 할 때면 이방자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때 이은을 떠올리며 회상하길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어 믿음직스러웠고 교양이 깊어 보였다. 그리고 무척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1월 25일은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4일 앞두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독살이라는 의심이 번지면서 이를 계기로 3.1운동이 시작되자 조선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일제히 총검 아래 잡혀가고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반일 감정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리고 그 분노는 이방자 여사에게도 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결혼을 단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리마사 왕은 딸이 걱정되어 혼인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방자 여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1920년 4월 28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 사람은 결혼까지 걸린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었고 결혼식 후 열린 파티는 3일간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이방자 여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바로 결혼식을 위해 이방자 여사는 마차에 탔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이방자 여사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방자 여사가 놀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한 이방자 여사는 오히려 침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은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는 첫째 아들 이진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순종 황제를 만나러 조선을 방문하는데 비극적이게도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이진 왕자가 청록색 젖을 토하더니 생후 7개월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년 뒤인 1923년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의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요. 이방자 여사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주일 내내 슬픔과 분노로 떨고 있는 이은 왕세자를 보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3년 뒤 한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는 호적상 제1한국인이었습니다. 명친한 이은과 이방자 여사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귀국과 국적 취득을 타진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일본 황족으로 살았기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라 주장하며 한국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친왕이 무국적자가 되면서 이방자 여사 또한 무국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의 장래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인데요. 이때부터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한국으로 들어와 창덕궁 낙선제에 기거하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덕혜옹주와 뇌내출혈을 앓고 있는 영친왕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남편과 구성한 사회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체 장애자 재활협의회 부회장으로 취임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행회,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수원시 자해학교, 안산시 명예학교를 설립하며 봉사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일 뒤 청덕궁 낙선제에서 1989년 4월 30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